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코스닥까지 지수 자체가 1에서 2% 정도의 강력한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시원하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도체 대장주들도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시장, 특히나 삼성전자의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간밤에 ASML부터 이제 곧 다가올 TSMC까지 이러한 실적이 반도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철강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철강주 전체적인 흐름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네, 철강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미국의 대선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주가 앞으로의 미국의 대선을 결정짓는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표가 있는 미시간주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는요, 대표적인 러스트 벨트인데요. 경합주이고요. 또 철강 산업이 주력인 이 주는 앞으로 표심을 잡는 데 두 대통령 후보가 앞으로 이 전체적인 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이 11월에 대선을 위해서 이 러스트벨트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오늘 철강주가 오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3배 이상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지 않고요. 재집권을 할 시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무려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오늘 관련주가 일제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 오늘 장중에 6% 가깝게 뛰었고요. 하이스틸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스틸도 22% 이상 급등했고요. 대동스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9%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강주가 잘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만나보시죠. 철강주를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힌트는 1%에 있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잘 살펴봤더니 전체 미국의 시중에 유통되는 철강 중에서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들 한국에 있는 철강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반대로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이미 쿼터제가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의 양 250만 톤까지만 관세를 부과받지 않고요. 그 이다음부터는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는 미국에 철강을 약 250만 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은 사실 거의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들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현재 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함께 던져보실까요? 만약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면은 그 철강의 양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만약에 중국이 미국 쪽으로 철강을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면요. 지금 중국 안에서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나 이외 국가들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렴한 가격에 밀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장에 있는 철강 기업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 철강 원료 가격이 만약에 관세를 부과해서 오른다면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대를 잡기 위해서 정말 힘을 아주 크게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미국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철강주가 급등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면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시다시피 한국의 철강 가격 고점 대비해서 크게 내려온 상황이고요. 중국의 철강 가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크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황을 전반적으로 함께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반도체 기업들 함께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철강주 상승을 하고 있고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원달러 환율의 압박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이 출회됐던 부분이 반도체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의 흐름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도 비슷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인 ASML이 실적을 공개를 했죠. 1분기 매출 27% 감소를 하고 순이익 역시나 급감하면서 1분기 매출 수주 부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발표 때문인지 발표 이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하락을 보였고요. 엔비디아 역시나 하락하면서 반도체 좀 주춤했던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ASML의 실적 발표 이전에는 이 HBM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좀 잘 지지를 해주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젠슨 왕 CEO가 발언을 한번 했기 때문이었는데 이 젠슨 왕이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또 한 번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발언 덕분에 혹시 지금 테스트 중인 HBM, 이 삼성전자의 HBM 통과가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더해지면서 좀 기대감이 함께 불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덕분인지 HBM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탄탄합니다. 지금 HBM의 캐파나 전망이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두드러지고 있어서 이 반도체 시장을 잘 지지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HBM이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또 한 번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미래를 향한 도약으로 AI 시대에 최적화된 솔루션, 온디바이스 AI를 공개를 한 건데요. 최고 속도의 AI 온디바이스로 DRAM, LPDDR5X를 하반기에 양산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소비 전력을 25%가량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정말 효율적으로 특히나 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메모리 시장 역시나 업황 회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삼성전자 컨센서스 역시나 우상향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할 부분은 이 글로벌 시장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일 텐데요. 어제 ASML을 필두로 이제 곧 TSMC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TSMC뿐만 아니라 M7의 실적이 주르륵 이어집니다. 이 4월 23일 테슬라부터 5월 22일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그리고 M7 기업들이 어떠한 실적을 공개할지 어떠한 성적표를 보여줄지 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소화가 될지 저희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SML의 최고 경영자가 간밤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반도체 쪽의 하락에 조금 더 힘을 실었고요. 오늘 나오는 TSMC 실적까지 함께 보시고 전체 이 캐펙스의 투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파이널샷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작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마감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연결해서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 시장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오늘 장 시작 전에는 걱정이 좀 있었죠. 전일 국내 증시도 굉장히 좀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을 만큼 하락이 좀 있었죠. 하락폭이 엄청나게 큰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심리적인 이 지지선인 2,600선이 좀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 비롯해서 이 반도체가 하락하는 모습, 사실 반도체 빼고 나면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국내 증시와 굉장히 커플링 정도 이 연관성이 높은 이 섹터인 반도체가 좀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 상당한 우려감을 가지고 출발 시작 전까지 좀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장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이 미국 증시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굉장히 길게 양봉내고 있습니다. 힘을 많이 내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2%가 넘어가고 있고 코스피도 1.7%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데 이유가 사실은 환율이 좀 안정되고 있죠. 대외 환경. 그러니까 이 화요일만 하더라도 장중에 1,400원 넘어갔던 환율이 상당히 좀 많이 안정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물가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었던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 유가와 환율이 좀 안정화를 보여준다는 점과 그리고 최근에 낙폭이 국내 증시 특히나도 4일 동안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과대 낙폭에 대한 되돌림에 대한 매수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작용을 하면서 121선까지 하락 안 했고요. 121선 직전에서 전일 같은 경우 마감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이 주식시장 조금 살아나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는 있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거래 대금이 우선 좀 부족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장 끝날 때까지 1시간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아직 8조 원 정도다라는데 지금 10조 원 좀 넘었으면은 훨씬 더 긍정적이고 내일도 거의 확실하게 좀 좋은 모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거래 대금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점, 그리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여전히 확인해야 될 점들이 좀 많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적인 상승이 좀 잘 안 나타나죠. 이런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 등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전 고점 2,750까지 반등 이런 모습까지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을 하고 그 이후의 움직임들은 물가라든지 이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환율까지 좀 같이 봐가면서 시장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보다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오늘 증시에서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은 간밤에 반도체 기업들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한화오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조선주가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죠. 우선 조선업 자체가 이 1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슈퍼 사이클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화오션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1분기 실적 흑자 전환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수백억까지는 아니지만 한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의 질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집니다. 자동차도 그렇죠. 이 SUV라든지 이 비싼 프리미엄 차종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종 이런 차종들이 잘 팔리면 마진율이 좋아지죠. 이 조선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부가 가치, 고선가 호선의 이런 매출 비중이 얼만큼 올라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하나오션도 고선가 중에 하나죠. LNG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보면 한 40%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말 정도 되면 60%까지 올라간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 봤을 때 매출액 당연히 올라가는데 매출액보다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크게 연간으로 따졌을 때 2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연간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의 질 자체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어제 같은 경우 수주 공시도 나왔죠. 단순한 수주 공시뿐만이 아니라 연간으로 질이 좋아진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하나그룹의 방산 계열사와의 시너지가 또 기대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실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수주 공시에 더해서 영업이익단이 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정말 시원하게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76% 상승하며 정말 오랜만에 2,600선 우선을 윗돌고 있고요. 코스닥은 2%대 강세를 보입니다. 2.29% 상승하며 8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담아내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4거래일 만에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나 정말 오랫동안 매물을 출하하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으로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어떠한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두 전문가님들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 또 오늘 시장 안에서는 좀 반등해줄 때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오늘 좀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 방심은 금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직 마음을 놓을 땐 아닌 건 알지만 지금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 혹은 글로벌 증시를 짓눌렀던 요소들이 완벽하게 해소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일단은 어제 이제 간밤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시장의 구두 개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단기 반발세가 좀 강하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수 상승력 대비 매수세가 강하느냐? 사실은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심은 아직까지는 저는 금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제 혹은 이번 주에 우리가 저점을 본 것이 그래도 최근 박스 하단을 좀 확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해당 구간에 근접해올수록 이제부터는 뭐 손절 리스크 관리 이게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비중을 확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수 평단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바닥을 확인을 했으니까 그 시점을 그렇죠. 기점으로 이 기업들의 실적을 고려해 보면서 네. 이제 좀 전략을 행동해 볼 때가 아닌가, 행동을 옮겨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소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시장이 좀 나아지고 있고 나아지는 거 맞겠죠? 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네네. 되긴 하겠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또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그래도 투자처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쵸, 네. 수급 중심을 좀 살펴봤을 때는 결국은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그쪽에 이제 수급이 어디 쪽으로 계속 좀 매수가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은 반도체 쪽으로 지금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우에는 뭐 밤사이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빠졌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그 테일러시에 대해서 이제 투자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장비주와 그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음식료와 그 의료 정밀 쪽에는 이제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의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환율이 지금은 좀 일부 떨어지긴 했지만은 기존에 좀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적인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 정밀기기 쪽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에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GDP를 좀 발표를 하면서 예상보다 좀 좋았던 것을 판단을 했을 때 뷰티 쪽이나 면세점 쪽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의료 정밀기기 그러니까 미용기기 쪽이나 이쪽도 같이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은 반도체와 음식료 그리고 의료 정밀기기 쪽에 업종을 좀 두고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수세가 돌아올 수 있는 반도체, 음식료, 의료, 정밀기기를 조금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기업들이 어떤 수급적인 특징을 가지는지 그 흐름을 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양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인되고는 있지만 그 매수세가 그리 강력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추세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훈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별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 투자자는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현대차 두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탑5 안에 이름을 올렸던 HD 현대일렉트릭 쪽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매수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 기업 함께 살펴보시면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LG화학입니다. 기아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로는 네이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G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외국인들이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YIK,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 올라와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에코프로비엠을 계속해서 저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HLB,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S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은요, 첫 번째로는 포스코 엠텍,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급락 흐름이 나왔던 이오테크닉스 올라와 있고요. 오늘 세 번째로는 GST, 네 번째로는 테크윙,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 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는요, 한화오션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브, 그리고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화성엔터프라이즈 올라와 있고, 다섯 번째로는 한국전력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확실히 전체적으로 코스피 안에서는 실적주를 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는 삼성 SDI, 그리고 오늘 이슈가 있는 락앤락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세 번째 이름 올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네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다 팔고 있는 기업 네이버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STI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YIK 오늘도 기관 안에 이름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 에코프로 BM입니다. 계속해서 에코프로 BM 언급되고 있는 부분 확인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름 올리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AP 시스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린 기업 TLB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두 번째로 이름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 머트리얼즈, 동진 세미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는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좀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정말 종목별로 수급 상황이 어떠한지, 수급별 특징이 어떠한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두 분께서 가져오신 오늘 수급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IS 김태정 본부장님께서는 BHI 그리고 딥노이드 가져와 주셨고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세트레가이, 이렌시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들 각 종목별로 어떠한 수급적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네. BHI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이곤 있는데 네. 근데 외인과 기관은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장 마감할 때까지 조금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원전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지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에 따라서 이제 이 원전 에너지 관련주들의 조정이 좀 깊었지만, 결국엔 글로벌 어떤 방향성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 해상풍력, 원전, 신재생 에너지 쪽은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뽑아왔고요. 일단 BHI가 원전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원전의 매출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바로 이제 이 폐열 회수 보일러라 그래서 HRSG 시장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지금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에서 올해 이제 신규 수주 목표를 1조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BHI의 시가총액을 지금 체크를 해봤었을 때 2,500억입니다. 그런데 수주 잔고가 만약 1조를 찍힌다라고 하면 당연히 2배 이상 훨씬 더 이 멀티플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1조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중동 쪽에서 2건, 그리고 이제 내수 쪽에서 1건, 총 이제 약 3천억 정도 수주 잔고를 확인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은 수주 잔고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이 체코에 나갔죠. 그러니까 30조에 달하는 어떤 원전 산업의 세일즈를 하겠다고 이제 나갔고 좋은 선물을 이제 들고 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양쪽에 지금 눈치를 다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BHI 같은 경우에는 둘 모두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수원 쪽에 손을 들 필요도, 웨스팅하우스 쪽에 손을 들 필요도 없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황의 수혜를 충분히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폐열 해수 보일러 쪽에서의 이제 성장성, 여기에 이제 사용 후에 핵 연료 보관 용기 시장까지도 지금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질 거나 여기에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 핵 연료에 대한 처리 부분도 당연히 이제 같이 커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2차 전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광물 이야기 많이 했죠. 소재 이야기 많이 했죠. 그다음 완성 배터리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다음에 폐 배터리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연료에 대한 처리 부분 시장까지도 진출을 하는 부분이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저는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원전주들 종가 기준으로 보면 저는 수급이 좀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급의 주체가 만약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산업부 장관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좋은 기대를 거는 수급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말 체코에서부터 좋은 소식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BHI 이렇게 원전 측면에서 좀 지켜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급의 쏠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첫 번째 종목으로 세트랙 아이 잡아주셨어요. 이 종목 지금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긴 네. 하는데 이렇게 좀 폭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사가 11일부터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떠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된다는 거를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동사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위성 시스템 개발 그리고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우주 항공과 연관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약 한 3,538억 원 규모의 누적 수주 잔고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 수주가 계속 좀 잔고가 결국 매출적으로 반영이 된다 하면은 올해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작년 4분기만 해도 약 한 1,500억 원 규모의 3년치 일감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분위기면은 제가 보기엔 매출과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케줄적인 그 이벤트를 따져봤을 때 다음 달 27일 때 우주항공청 개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은 뭐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7월에 이제 코스파라고 해서 국제우주연구위원회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트레가의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적도 그렇고 일정적인 측면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매물을 사드릴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 가져오신 두 번째 종목 딥노이드 가보겠습니다. 딥노이드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정말 네.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수급은 아직 기관과 외국인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장중 네. 잠정치를 보면 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조금은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악성 매물이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에 일단 물량을 좀 소화할 수 있는 수급이 더 강하게 붙어주면 굉장히 지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주가가 왜 못 갔느냐? 일단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진한 요인을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IR에서 일회성 요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가오는 2분기, 3분기에는 기저효과를 통해서 실적의 개선세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에 따른 명분으로는 신규 수주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식품의약청을 통해서 확인을 한 부분으로는 17곳의 이제 병원에 이 의료기기가 이제부터는 들어간다라고 좀 나와 있고, 그 시점이 올해 이제 7월에서 8월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재무제표에 녹아들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3분기부터는 어떤 실적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의료 쪽에 우리가 계속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데
우려 쪽에서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쪽 산업에도 지금 계속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고 이 한국항공 관련한 어떤 이 이벤트성 행사에도 지금 이 보안 솔루션을 공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의료 AI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 관공서에 이제 납품이 되어가고 있고 여기에 보안까지 만약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의 위치 자체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더 메리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루닛, 뷰노, JLK 뭐 이쪽 기업들이 당연히 지금 해외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기술력으로는 좀 앞서 있지만 저는 딥노이드 또한 지금 현재 좋은 성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사업 영역이 다양하다면 의료 네. AI부터 항공 보안까지 다양하다면 당연히 움직일 요인이 많으니까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지금 시점이 좋은 시점일 수 있다, 포인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종목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이렌시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외국인 투자자가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기관 네. 투자자의 경우에도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소규모기 때문에 좀 티가 잘 나진 않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같이 들어온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로봇 감속기 모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감속기 모터에 대해서도 점유율을 한 80% 차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보핏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을 때 동사가 메인 공급사로 좀 주목을 받았다 보니까는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반기 때 그 감속기 등의 8대 첨단 로봇 R&D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부품과 관련된 연관점이 있기 때문에 감속기 기업인 이 이렌시스의 경우에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수급적인 형태나 그런 걸 봤을 때는 3월 말부터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매수 관점을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좀 굉장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반종민 소장님께서 짚어주신 두 번째 특징주 이렌시스 지금 시점에서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이미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좋은 시점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나 수급 측면에서 집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TO와 관련된 기업들 주가 잠잠하고요. 관련된 이슈도 없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팩트체크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마켓인센터의 김현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입니다. 네, 이데일리 마켓인센터 우리 김현서 기자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 STO 이슈를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이 이슈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 STO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네. 이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 관련된 이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네, 지금 지난해 7월 발의된 STO 법안이 10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총선 이슈로 인해서 관련된 논의가 완전히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요. 오는 6월 22대 국회 출발을 앞두고 5월에 있을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될지가 주목됩니다. 아직 임시국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STO가 어떤 건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마 뭐 대충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리고 한국 경제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STO 토큰 증권 발행이라는 의미인데요. 네. 이 토큰 증권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증권의 형태로 발행한 증권입니다. 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토큰 증권의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과 조금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코인은 가상자산이지만 토큰 증권은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입니다. 증권의 제도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인 것인데요. 이 토큰 증권을 활용하면 미술품,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이 다양한 자산을 증권화해서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ST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STO.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미술품 그리고 뭐 요즘 보니까는 시계도 이렇게 STO로 만든다고 하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뭐 오래된 그리고 아주 값비싼 와인도 보니까는 STO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만큼 만약에 STO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관련된 시장은 좀 넓어질 것 같은데 현재 뭐 법안은 어떻게 좀 진행 중인가요? 네, 지난해 7월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10달 넘게 국회를 계류 중이고요. 네. 간단히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네. 이 전자증권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의 핵심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분산원장 기술 자체를 금융시장의 정식 원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증권의 전자 등록이나 관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법적인 보호 안에 안전하게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현행 전자증권법 체계에 마련된 총량 관리 그리고 권리자 보호 제도를 토큰 증권에서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신종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요. 현재 유통이 불가능한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동일한 유통규제를 받도록 적용하고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도 허용하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 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네, STO가 사실 이제 개념조차도 좀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려는 여러 가지 노력은 있는데요. 개정안 좀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번 국회가 이제 마지막 임시회만을 그죠. 남겨놓고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2대 국회가 들어오게 되면 또 다시 국회를 준비하는 기간도 있다 보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업계 중론입니다. 법제화 전까지는 아마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과 같은 신종증권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업체들은 STO 시장을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21대 국회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결국 그러면 다시 법안을 작성해야 그죠. 하고요. 네, 법안을 새로 준비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비용도 들 수가 있어서 올해 안에는 뭐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뭐 관련주죠. 갤럭시아 SM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옥션, K옥션 등은 사실상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고 오늘 증시가 아무래도 잘 가다 보니 비트코인 랠리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STO와 관련된 이슈는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조각 투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지금 STO 업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부동산 업계인데요. 네. 이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해서 부동산 토큰증권 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국내 부동산 조각 투자 업계들이 최근에 시장 불황을 뚫기 위한 다양한 생존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투자 상품과 새로운 전략들을 내세우면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동산 투자 업계 관련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았다라는 또 뉴스를 전해주셨는데 이게 뭔가요, 정확하게? 네, 알기 쉽게 말하자면 샌드박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이 기존 금융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이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STO 법안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각 투자 는 이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혁신금융 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STO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금융위로부터 이 샌드박스로 지정된 STO 관련 업체는 루센트블록, 카사, 펌블, 뮤직카우, 에이판다 파트너스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루센트블록, 카사, 펌블은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해 현재 유통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샌드박스로 지정을 만약에 받았다면은 뭐 거래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다면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조각 투자 업체들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거래가 대부분 가능한데요. 네. 이 루센트블록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30만 이용자가 벌써 보유한 상태이고요. STO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가장 근접한 사업 구조를 보유한 업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곳이 현재까지는 루센트블록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현재 8개 건물의 공모를 마친 상태고요. 최근엔 9호 부동산으로 성수 코오롱 타워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루센트블록은 F&B나 숙박, 문화예술, 오피스 등 다양한 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서 투자자한테 공간 경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일례로 지난해 6월 상장한 1호 매물인 서울 안국에 위치한 이 수제버거 브랜드 다운타우너의 건물에 대해서는 특정 지분 이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 매장 할인 혜택이나 쿠폰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방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외에도 차별점이 있는 기업들도 있을까요? 네, 아직 상품을 제대로 출시하지 못한 곳이긴 한데요. 이 코스닥 상장사 SGA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운용사 펌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롯데 시그니엘, 해운대 LCT 등 국내에서 상징성 있는 건물들을 조각 투자 상품으로 내놓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은 업체입니다. 최근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꼬마 빌딩을 토큰 증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내세운 차별점은 손익 차등형 구조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선순위 투자자로 공모를 진행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후순위 투자자는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을 떠맡는 대신 건물 매각 시 배분 비율에 따라 차익을 나눠 갖도록 새로운 설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해당 상품은 아직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상장사까지 함께 짚고 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장이라면은 대기업도 아무래도 좀 뛰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대기업이 뛰어든 곳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많은 증권사들도 이 조각 투자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신 파이낸셜 그룹은 지난해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인 카사를 인수했습니다. 카사 운영사인 카사 코리아가 지난해 3월 인수됐는데요. 대기업에 합류를 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대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됐고 또 재무 안정성도 확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좀 가장 궁금한 게 이렇게 STO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은 국내 증권사가 가장 뭐 수혜를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내 증권사들도 많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좀 발행사들이 좀 더 다양해지면 이런 발행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고 업계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장된 증권사 가운데서는 어느 쪽에 STO 사업을 하고 있나요? 상장하고 있는 곳 중에서는 뭐 STO 거래 관련해서 기술을 만들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곳들도 있고요. 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현재 STO 관련된 사업을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돈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많은 증권사가 현재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 STO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 일단 무엇보다 그런데 STO 시장이 커지려면은 이 규모 자체가 좀 커져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의 파이가 커져야 그죠. 결국에는 네. 투자자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부동산 STO 시장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부동산 수익증권 사업자들을 단일 건물로 싸게 매입하고 빠른 엑시트와 매각 차이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부동산 STO 업체들이 좀 더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STO 관련 이슈가 지난해 뜨겁기도 했는데 약간 최근 들어서 좀 죽는 분위기였는데 또 김현석 기자와 함께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김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한 거고요. 1분기 일단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255억 대만 달러를 기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게요. 전체 총 매출 대비해서 마진율이 어느 정도이냐였는데 마진율이 53.1%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순이익과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면요. 스마트폰 매출은 안타깝게도 16% 이상 감소를 했지만 첨단 반도체 매출이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IoT 매출이 5%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을 좀 주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TSMC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외에서 무려 3% 이상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 비롯해서 반도체 다른 기업들도 소폭 반등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 컨퍼런스 콜에서 TSMC는 잠시 후에 향후 전망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3시부터 TSMC가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매출 대비해서 마진율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다시 한번 훈풍을 불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TSMC가 이 캐펙스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느냐가 사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후 3시부터 컨퍼런스 콜 진행이 되니까요. 들어오는 뉴스들 저희 파이널샷에서 계속해서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철강에는 미중 갈등이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긴 하지만 이 미중 갈등이 어떻게 철강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철강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중국 철강 회사는 경쟁이 아닌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인세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보였는데요. 7.5%, 기존 7.5%에서 25%까지 3배 넘는 비율을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다시 떠오른 건 바로 슈퍼 301인데 지난 2018년에 무역법으로 제정됐던 이 법안이었죠. 이 당시에도 정말 상당한 양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내용, 지금 이번 계획과 겹쳐지면서 그렇다면 이 한국, 일본 철강 제조회사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발언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연쇄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니까요. 어떠한 식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국내 철강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 철강 시장의 분위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일본의 저금리 상황과 친환경 실천일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달에 일본 마이너스 금리 종료가 되면서 일본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 유입되게 되는 철강 제품이 감소하게 돼서 우리 시장에는 오히려 이득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철강 업종에서 미래 방향으로 잡아야 하는 것은 친환경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친환경은 우리 모두가 안고 가야 하는 과제이지만 이렇게 철강에서 먼저 움직이는 거죠. 지금 기존 철강 업종에서는 좀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이 1톤을 만드는데 1.9에서 2톤의 탄소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석탄을 수소로 대체를 해서 수소 환원 제철을 개발하겠다라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톤을 만들 때 0.5톤까지 줄일 수 있어서 최대 4분의 1가량 줄어든다면 또 친환경적인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광주,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친환경 움직임을 하고 있는 기업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3개의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지난해 수소 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탄소 중립 전략식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현대제철 역시나 이 LNG 자가발전 공장을 설립하겠다라는 목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동국제약 역시나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저감형 하이퍼 전기로 이 친환경
철강을 향한 방향을 힘차게 내딛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대형주뿐만 아니라 철강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러한 흐름, 이러한 강세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조금 더 자세히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레이터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두 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이야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은요,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신일전자입니다. 이게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날씨 한마디로 딱 요약되겠습니다. 더워서 녹았다. 예, 그죠. 참 이제 놀러 나가기 참 좋은 날씨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어제 그제여서 계속 이제 지금 중동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바이를 비롯해서 지금 사막에 갑자기 이렇게 홍수가 나왔다. 기상이변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중동 지역에서 홍수가 나고 또 작년에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을 하고 칠레에서도 홍수가 발생하고 이런 양들이 왜 나타났나 주목을 해보니까 엘니뇨 현상의 여파로 실제 이제 각 대륙에서 홍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름에는 이제 우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올해 날씨 전망을 좀 봤을 때는 이제 엘니뇨가 조기에 종식되고 라니냐 현상권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통상 이 엘니뇨와 라니냐가 이제 교차되는 게 2년에서 3년 주기로 교차되는데 점점 이 교차 기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름의 시즌에서는 좀 더 건조하고 더운 날씨 그리고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가 춥고 매서운 날씨가 이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날씨가 유독 초여름처럼 더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날씨에 항상 주목하셔야 될 기업 중 하나로 이 신일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어컨 그리고 선풍기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죠. 사실 이 신일전자가 이제 종합가전으로 성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지도 벌써 5년 차인데 여전히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 냉풍기 시장, 에어컨과 선풍기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캠핑족들이 사로잡겠다고 해서 캠핑용 캐리어 에어컨을 또 이렇게 출시를 한 바가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 이제 3월에 이제 신규로 출시했던 이제 레트로 감성의 가마솥 멀티 쿠커를 또 이제 또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모양 보신 분, 디자인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굉장히 좀 귀엽게 생겼고 요리했을 때 좀 따끈따끈한 식기들을 좀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이번에 이제 정기주총에서도 이제 김영 회장을 다시 한번 이제 재선임을 한 바가 있는데요. 상반기에 AI 가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게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음성 인식이 되는 선풍기를 출시하겠다. 또 더 이어서 최근 이제 1인 가구, 그러니까 독신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형 세탁기라든가 혹은 이제 신규 서브 서큘레이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라인업을 출시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 부분들이 작년 실적을 봤을 때 좀 부진했다,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 매출도 지난 2021년에 비했을 때는 약 10억 원 가까이 좀 후퇴를 했었고요. 동절기 제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22년도에 16억을 했던 제품이 고작 1억 원밖에 팔리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기상이변 그리고 날씨가 덥고 추운 게 더 극대화되는 시장에서는 이 신일전자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 이슈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오늘 신일전자에 대한 의견 듣고 왔고요. 두 번째 기업은 또 이재현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VT입니다. 시장에 빠졌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VT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해외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인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오늘은 굉장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대내적으로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받쳐주는 종목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K-뷰티 쪽, 특히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쪽은 계속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VT란 기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들샷이라는 제품 한 개로 정말 유명해졌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주변에도 또 입소문을 많이 탄 상태이고 굉장히 평이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순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홈쇼핑에도 진출을 했는데 전체 매진을 달성을 했고 그냥 VT의 리들샷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 PDRM 리들샷이라고 해서 또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효과가 더 좋다라고 해서 저도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특히 일본 쪽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K 화장품이 이제 너무 많이 성장을 했고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닐까, 피크아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2024년 저는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중에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 이 VT라는 기업이 앞으로 지금 실적 시즌에 맞춰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지금도 약간은 고가권이긴 하지만 가격을 더 그 이상 레벨업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VT라는 기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자체가 지금 약간 좀 높게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관련된 상품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레벨업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김덕호 대표님의 JNTC인데요. 이 기업 함께 보고 갈까요? 사실 이제 JNTC뿐만 아니라 이제 유리기판주로 이제 많이 좀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AMD가 이제 한국 내에서의 공급망 추진을 한다 이 소식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유리기판주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도 오랜만에 좀 주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AMD 입장에서는 이제 유리기판을 필두로 이제 기존에 기판들을 좀 많이 교체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비단 우리나라에만 한정적으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라면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앱솔리스, 그러니까 다 아시는 SKC의 자회사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신코, 대만의 유니마이크론과 같은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이 내용들이 지금 전파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 이 원인도 무엇이냐면은 그동안은 우리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GPU 시장을 절대 강자로서의 입지가 계속 강화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 엔비디아 동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에 분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분할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삼성전자, 엔비디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HBM3 납품하는 거 이번에 결과 나오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반 엔비디아라는 거는 시장에서의 경쟁자 구도가 계속 나오게 되고 또 이 시장의 포지션을 서로 뺏기는 시장이 또 다시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동안 소외가 많이 되었던 국내의 수많은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진출 기회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유리 기판 쪽에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제가 소개드렸던 이 삼성전기만 하더라도 시제품이 내년에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양사는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사실 유리 기판주에 굉장히 많은 시장에 지금 올려있는 원인도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주도했던 하나의 아이템이 나왔다라는 테마성으로 좀 일부 엮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10일 동안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난 1년 동안의 거래량에 비했을 때 조금 과잉, 응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JNTC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 기판주 쪽에서 내가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전통적인 이제 기판을 좀 취급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JNTC를 통해서 좀 수익이 나신 분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RSI 지표와 같은 기술적 지표도 이제 70을 넘기 직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일부 분할 매도를 하셔서 조금 차익 실현을 좀 마련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적인 움직임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금 반도체 시장 오늘 이제 TSMC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는 생산 라인을 좀 더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R&D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비주가 좀 선제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소부장주들 주목해 보시죠.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JNTC는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할 때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오히려 오늘 시장에 좀 무리하게 탑승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외국인 보유율이 그래도 1%, 1.4%까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에서는 주가가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극대화된 수익을 노리기에는 조금 진입 시점이 조금 밀리지 않았나라고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지표인 RSI가 70 이상을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과매수 권역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또 어떤 것들 있는지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또 시장을 움직일 이슈는 바로 원전입니다. 사실 최근에 원전은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저 PBR 관련주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총선 전후를 해서 10% 가까이 폭락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는 이 AI 수요 증대에 따른 글로벌적인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 전력 수요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들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목을 받고 있는 원전주, 지난달에 2024 원자력 에너지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도 동참을 해서 세계 원자력 확대에 동참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이 원전 봉인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이제 글로벌 시장 안에서 수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원전 확대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는 바로 체코 원전입니다. 지금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신규 원전 수주의 필요성이 지금 아주 높은 상황인데요. 이제 이 체코가 우리나라의 두 번째 원전 수출이 되어줄지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이 체코는 프라하 남쪽 두코바이 베벨린에서 설치될 예정이고 무려 30조 원의 사업비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와 한국 이 두 국가인데요. 프랑스에 비해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팀 코리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체코 원전 수주에 힘을 쓰고 있는데 팀 코리아에는 한국 원자력 수자원 그리고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팀 코리아의 대표적인 세계 기업,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선 한수원의 흐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수원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특히나 한전기술은 영업이익이 104배가량 상승을 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영업이익이 30% 훌쩍 뛰어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흐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추세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나 지금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하게 되면서 원전 수혜로 그 실적까지 호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더해집니다. 특히나 최근에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 소형 모듈 원자료인데요. 이 한전기술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시장의 주요 파운더리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목표를 공개하게 되어서 이러한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체코에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은 대표님께서 또 글로벌 텍스프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뭐 잘 가고 있고 잘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지수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과 거의 같이 간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기업은 많은 분들이 저희 파이널샷에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주셨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이 기업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엔 사후 면세 서비스를 이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3월부터 본격화된 국내 관광객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기업은 지금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내국인들도 많이 찾는 정말 엄청난 이런 스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올리브영이 지금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올리브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수혜를 같이 받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리브영 텍스 리펀드 사업자로 이제 유일하게 또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7월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 모멘텀이 있고요. 연내 태국 등 신규 사업 진출 일정이 지금 점점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로 뻗어나가는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원래는 이제 텍스 리펀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 이제 위주의 이런 사업 구조 때문에 약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이러한 모멘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가 수준에서 더욱더 한 단계 점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베트남, 태국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글로벌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할 거라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그 전에 고점 부근이 7,400원의 돌파까지도 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절 그리고 이제 일본의 골든위크가 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고 우리나라 찾으면 요즘에는 다른 곳보다도 올리브영 되게 많이 가는 그렇죠.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명동만 가더라도 올리브영 매장에 외국인들이 꽉 차 맞아요. 있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대로 그러한 부분들의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 저는 지금도 대신에 지금 신규 진입을 막 무리하게 따라잡으시는 것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안전하게 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는 미보유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좀 11선까지는 약간 눌리거나 그 전에 최근에 좀 밀렸던 부분인 이제 아랫꼬리 달고 온 가격대가 6,100원 정도거든요. 네. 적어도 여기까지는 좀 밀리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이 업황 자체가 좋은 기업은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은 대표님께서는 6,100원대까지 눌리는 걸 보고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 그 부분을 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전에 직전의 고점 부근인 7,4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번째 기업도 살펴봐야 될 텐데 NH투자증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증권주를 좀 오랜만에 제가 꺼내서 가지고 그러니까요. 왔는데 증권주들이 잘 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 거래량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처럼 투자시장이 활용이 됐을 때는 당연히 수수료 수입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근데 증권사가 가져가는 업무 중에서 두 번째 업무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M&A라든가 IPO 시장을 또 이렇게 전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실제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했을 때 실적이 뭐 물론 전 부분이 좀 고르게 나타났지만은 전년 대비했을 때 유독 특출나게 조금 많은 탄력을 보였던 사업이 어디였나 살펴보니까 IB 부문 그중에서도 IPO 쪽 그리고 M&A가 실적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미국 내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순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지만 그동안에 누적이 되어 있던 어떤 부실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파산 및 그리고 이제 도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인수 대상자로서 협상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수수료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론사들 굉장히 많이 지금 인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IPO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IPO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기업들이 코넥스 시장까지 합쳐서 총 27개 기업이 상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는 뭐 LNF라든가 포스코 DX도 있죠. 이런 영향들을 좀 봤을 때 이 증권주들의 실적들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NH투자증권의 강점은 무엇이냐? 가장 1분기 내에서 많은 기업을 상장을 시켰습니다. 뭐 HB인베스트먼트, KU에더, 오상헬스케어, 그리고 KNR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젤 로보틱스까지. 네. 그래서 총 5개 기업을 상장을 시켰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공모액이 1위는 아닙니다. 2위입니다. 1위는 하나증권에서 마찬가지로 좀 1,200억 가량을 하면서 좀 1위를 내주었지만은 그래도 여러 기업들에 대한 IPO 경험들을 삼아서 이제 전담팀 구성과 그리고 이제 실적 탄력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43%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순전히 매매 활성화 쪽에 좀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NH투자증권의 1분기 실적의 가장 큰 지표가 되는 것은 이 매매 수수료 부분들이 전년 대비했을 때 이 수치를 어느 정도 규정해서 운영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서서 소개드렸던 이 IPO 부분에서의 M&A IPO 부분에서의 수수료가 어느 정도 탄력이 올라왔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굉장히 특이하게 증권주 가지고 오셨는데 말씀처럼 IPO 쪽이라든지 M&A 쪽의 시장은 이제 좀 턴어라운드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증권 지수만 보고 지금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사업은 사실상 이제 순항 중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원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이슈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그렇게 막 좋지는 네, 않아서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반도체, AI 쪽의 산업이 계속 확장되는 국면에서 전력기기 설비 관련된 변압기, 뭐 전선 이런 관련주들처럼 좀 화두가 됐던 섹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변압기와 전선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 반면 원전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을 결국에는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원전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투자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의 총선에서도 이제 미국 대선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는
그런 원전은 좀 그런 부분들도 이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정부 쪽에서는 원전 사업을 굉장히 밀고 있는데 특히 원전을 올해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액 공제 혜택이라던가 뭐 R&D에 대한 부분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체코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정부에서 그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이번에 또 체코로 넘어가는 이런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번 정부 쪽에서는 원전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좀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환경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제11차 전력수급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총선이 지나고 나면 초안이 발표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6월, 7월에는 이제 완성본이 나올 건데 그러려면 지금 정도의 초안이 나와야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도 좀 있어서 아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정부 정책 쪽으로는 수급이 좀 약하게 붙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 원전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부적으로 담을 예정이라서 이제 아직까지는 좀 종목들의 움직임이나 흐름이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아 이런 모멘텀들이 남아있구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언제 들어갈까 좀 고민을 하실 텐데 이러한 모멘텀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이 좀 더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들어가시면 약간의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 짚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매출과 영업이익단을 발표를 했고 매출 대비한 총이익 비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이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0%대에 불과한데 TSMC 유일하게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전체 매출 비교해서 마진율은 이번에는 53.1%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TSMC를 고객사로 둔 한국의 소부장 업체 생각해 보면 HPSP 있고 동진세미캠, 원익 QNC 그리고 월덱스와 같은 기업이 있는데 일단 오늘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꼭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지금 벌써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 TSMC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주라든가 아니면 부품주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HPSP도 어떻게 보면 고압 어닝 장비 관련해서 수혜가 있다 보니까 좀 상승을 했는데 이 HPSP 같은 경우에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특허 소송 관련해서 지금 예스티랑 같이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독점 구조가 깨지냐 깨지지 않냐 이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나가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이런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장 쪽들 계속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워낙 조정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두려워하실 분들은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반도체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굴기를 지금 선언을 하게 되면서 직장 내에서의 해외 기기들 반입까지도 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애플이 이제 모바일 매출이 지금 중국에서 많이 부진했다 나왔던 원인도 이 중국 당국에서의 그 지침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막혔다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지금 줄다리가 아주 지금 팽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시장 중 하나가 바로 이 반도체 시장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다른 어떤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이 마진이 좀 낮았던 거에 비해서 TSMC가 유독 높을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2나노미터, 3나노미터에 대한 그러니까 미세 공정에서 특허가 돼 있던 TSMC가 오히려 상승률이 높았다는 것은 그렇죠. 3나노에서 이번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3나노 쪽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도가 높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반도체 수율 문제를 지금 개선을 빨리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율 그러니까 집적도가 높은 이 HBM3를 비롯한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서는 수요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삼성전자 한번 역으로 한번 보고 가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TSMC랑 같이 러브콜을 받았다. 엔비디아에서도 젠슨항이 또 마찬가지로 러브콜 보냈다. 이거를 이스타 회장님 삼성전자 회장님이 인스타 계정에다 이렇게 떡하니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까지 드린다면은 좋은 호재들은 많습니다. 근데 항상 유념보셔야 될 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TSMC의 손을 좀 더 높이 들어준 격입니다. 이미 지금 TSMC로부터는 66억 달러 정도의 직접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을 총 50억 불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면에 그게 그렇죠. 보니까 삼성전자는 저금리로 대출이 안 되는데 그렇죠. TSMC랑 인텔은 받으니까 그 부분
부분을 사실 어제는 좀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제 부각이 됐으면은 차라리 오늘 이렇게 좀 더 극대화돼서 좀 그죠. 차트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TSMC로부터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열세에 있다 보니까 선택한 전략적 움직임이 뭐냐면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을 통해서 이제는 수직 적층 계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본격화하겠다. 그래서 3나노, 2나노를 바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아무래도 올해 당장 발현되기보다는 2025년도부터 이제 차츰 이제 두각이 좀 보여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모아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TSMC보다 가격 부담이 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 나가서 지금 중국이 계속 대만 침공에 대한 야구를 꾸준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까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쟁의 위기가 조금 다소 낮은 국가를 선택하는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한국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벌써 진짜 시장은 빠른 것 같은 게 오늘 에이징랜드가 그 이후로 바로 현재 주가가 좀 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TSMC 관련주들 그리고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들 TSMC 실적 발표 이후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가요?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것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컨콜에서 어떤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그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서는 작용이 될 건데 어제 이제 ASML 때문에 좀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반등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좀 호실적으로 인해서 아마 미국 쪽도 분위기 좋을 거고 그 영향으로 또 내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AI 반도체 시장은 지금 좋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들 오늘 이제 나오자마자 또 바로 치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동안 조정을 받았다 다시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고 또 리노공업 이런 기업들은 고가권에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줄 수 있는 또 실적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저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짚어주신 종목들이 거의 맞아요. 이제 속해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도 저는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의 장 막판 즈음에 나온 실적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크게 반응이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언급해 드렸던 소부장 기업들, TSMC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 또 계속해서 내일 증시에서는 어떻게 이 훈풍이 이어질지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뉴욕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의 서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랜만에 한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해줬는데요. 사실상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다라는 점이 한국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선물 쪽의 순매수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었고요. 특히나 달러 약세에 더불어서 한미일 재무장관의 엔화 원화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공통적 선언을 좀 발표를 하면서 강한 어조가 있음으로써 원달러 환율 자체가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해주는 것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상승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기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좀 피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원화가 여전히 좀 약세이긴 합니다만 오늘 좀 강세 전환이 빠르게 이어졌다라는 점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반가운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TSMC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저점을 다지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고요. 오늘 뭐 늦게 나온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내일 시장의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한 번 더 영향을 좀 받는다라면 뭐 추가적으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SDI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오늘 되돌림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쪽이 여전히 좀 상용화가 어려운 구간은 있습니다만 소형전지 쪽에서는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고체 전해질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발표도 이어진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전고체 쪽의 원가 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아지로다이트 고체 전해질에 대한 저리부 원가 자체가 좀 감소를 하면서 양산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가격의 하락 가능성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더불어서 지금 삼성 SDI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저점에서의 좀 되돌림이 나왔다라는 점, 거기에 더해서 2차전지 섹터들의 좀 반등이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삼성 SDI 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정말 오랜만에 힘차게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 상황 어떤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그리고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시장 정말 오랜만에 2%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차장님 지금 시장 마감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4월 1일 이후에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수가 들어온 거는 이제 오랜만에 좀 왔는데, 그렇죠. 네. 근데 우선은 이제 ASML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도 어제 시장이 먼저 선반영됐던 감이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환율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바로 이제 바뀌는 과정으로 봤을 때 오늘 약간의 좀 환율 하락에 의한 외국인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큰 호재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로 이끌 만한 어떤 호재 부분은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 외국인들의 과매도에 의한 반발 매수세가 가장 크지 않나. 그리고 이거의 원동력은 역시 환율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의 동반 매수세가 오랜만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큰 호재에 의한 작용 때문이기보다는 이 주 초반에 움직였던 그 반발 매수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들어오고 네. 있는데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오늘 시장의 반등은 역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환율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환율이 어제만 하더라도 1,390원대를 이제 넘어서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1,400원대를 돌파한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우려감도 나왔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의 주요 수급 요인은 바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물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좀 전반적인 좀 약세 흐름이 좀 이어졌었는데, 오늘 이제 환율이 재차 이제 1,370원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환율이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해서 오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시장 반등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환율 부분 문제를 떠나서도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낙폭 과대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지수를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1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낙폭 과대 시점에서 언제든지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구간에 진입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오늘 또 시장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1분기 어닝 시즌,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지금 개막한 가운데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은 화장품 섹터의 좀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고, 또한 이제 중국 관세 반사수에 기대감에 힘입은 조선, 철강 업종 등의 반등이 좀 눈에 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아무래도 고환율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다소 안정이 되면서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 상황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을 했는데 점점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2%대 강세를 보이면서 2642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2.74% 상승을 하면서 8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떠할지 양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기관 투자자 오늘로써 4거래일째 이 상승 매수세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 확인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환율 급등세가 진정이 되면서 16일 급등 이후로 고점 이후로 안정이 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373원 지나가면서 오늘 시장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4월 18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은 어제보다는 그래도 대응하기는 참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 시장 모두 다 2%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을지 함께 마켓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단기 테마로 봤을 때는 AI 의료 쪽이 6% 이상 급등 흐름 나왔고요. 조선 기자재 쪽은 4.8% 이상 급등 흐름을 나왔고요. 그리고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데이터 센터 쪽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6.4%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유전자 치료제 쪽도 오늘 시장에서 5% 이상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조선 업종이 7% 이상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2차 전지가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3.7%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붙었다라는 게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 시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온 기업들도 많았고요. S바이오메딕스, 제일전기공업 그리고 YIK까지 일제히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시장에서 1.9% 이상 상승하면서 2,634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2.7% 이상 급등하면서 85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이 좀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장 마감으로 갈수록 그 시장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냈다라는 게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투톱 기업들이 시장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 이상 강세 보이면서 18만 2,30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그리고 장중에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가 꽤나 긍정적이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단이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다 상회했고요. 다만 현재 컨퍼런스 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TSMC 측에서는 전기료가 상승을 해서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약간의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우리 시장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듯하고요. 긍정적인 실적에 조금 더 무게를 실으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LG엔소 오늘 시장에서 3.4% 이상 상승하면서 37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삼성 바로직스 오늘 시장에서 1.8% 이상 상승하면서 삼성 바로직스 오랜만에 79만 원대 회복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차, 기아는
이번 주 초반에 좀 강력한 흐름을 보인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차익실현 매물들 출현되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시장에서 3.5%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강세 보였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시장에서 5% 이상 강세, 오늘 철강 업종 자체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네이버는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하회입니다. 0.6% 상승에 그치면서 18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코스닥 지수 자체가 2%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보시다시피 오늘 대형주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기 때문인데 상승이라는 표현보다는 급등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무려 6%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이렇게 6%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인 거고요. HLB 4%, 알테오젠이 오늘 시장에서 9.5%, 엔케미 4.6%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리노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TSMC의 고객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상승세, HBSB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TSMC의 고객사인데요. 3.7%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날 급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HBSB가 그 후발주자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흐름 나타내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고요. 셀트리온제 오늘 시장에서 4.6% 이상 상승하면서 91,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8만 원대가 아니라 앞에 9자 달고 거래 마감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시장에서 2.5% 이상 상승하면서 17만 1,000원대,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4만 6,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4월 18일 목요일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면서 이 기세가 내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럼 저희는 또 내일을 향해서 출발을 해봐야겠죠. 차장님과 함께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 안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우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 오르는 이유가 전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어떤 저가 매수에 의한 반발 매수가 크게 지금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 긍정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낙폭이 크거나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실적 추정치도 그렇고 그 전에 금리 인하나 이런 통화 정책에 의한 시장에서의 반응하는 상관계수가 많이 낮아진 부분으로 봤을 때도 낙폭은 제한적으로 앞으로도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미국 통화 정책은 지금 우호적이진 않죠. 그리고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이 글로벌적인 달러 수요에 대한 부분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진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좀 많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지수의 PBR이나 PER 정도가 이 2월 초에 그 수준으로 지금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도 낙폭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초처럼 주가가 밀렸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현금화를 시장이 밀렸을 때 하는 것보다도 이 종목별로 선별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TSMC 실적 발표하고 내일 미국장이 끝나면 넷플릭스 실적이 좀 발표될 거거든요. 그거에 따른 이 종목들의 영향이 TSMC와 관련된 기업들은 또 오늘 오늘 오후장에서 반영이 됐지만 내일장에서의 랠리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넷플릭스와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좀 종목별로 선별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차장님께서 무엇보다 이제 낙폭은 좀 제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초처럼 하락이 확인이 된다, 바닥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리스크 관리보다는 행동을 좀 할 때가 아닌가, 공략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할 수 있을지는 잠시 후에 공략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고요.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특별한 이슈보다는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번 주인 만큼 그 부분도 원달러 환율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추이를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최근에 시장 하락의 이제 요인이 바로 이제 세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 즉 또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에 따른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주요 요인 중에 이제 세 가지 이슈가 바로 이제 국채금,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이와 함께 또한 이제 유가,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도 상승을 했고, 이와 더불어서 또 이제 원달러 환율까지 1,400원대까지 육박하면서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인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반전되면서 오늘 시장 반등을 뭐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또 유가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원달러 환율까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 매크로 변수가 이제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좀 이슈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일단락이 됐다라는 점, 그와 함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시장의 낙폭이 좀 커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이러한 저가 매수의 유입과 함께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좀 구간에 진입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1분기 이제 어닝 시즌,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도 강한 좀 상승 흐름을 보이는 섹터 중에 대표적으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1분기 이제 실적 개선 업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그런 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 이와 더불어서 낙폭 과대주,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컸었던, 즉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매크로적인 이슈로 인해서 낙폭이 컸었던 그런 또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 고유가, 그리고 강달러,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까지 이런 매크로적인 요인 때문에 정말 변동성이 너무 심했던 시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우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때 어떤 종목을 공략하느냐, 어떤 공략주를 가져가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주 위주로 매수 관점을 유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께 도대체 내일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 공략주 여쭤보겠습니다. 차장님, 내일 시장 안에서 집중하고 계시는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 네, 어떤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 전체적 외국인 네. 기관에 동반 순매수 들어왔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상승폭을 좀 가장 많이 키우지 않았나, 어떤 시장의 오늘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3월 중순부터 약간의 조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1분기 실적, 그러니까 약간 조업일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의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작년 1분기 뭐 대비해서는 지금 30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삼성중공업의 1분기 실적으로 단기적으로 주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오늘처럼 거래량과 그리고 최근에 그 올해 1분기 때 굉장히 우리나라 조선 업종의 수주가 좋았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 마진이 많이 남는 이 고성가 위주로의 이 수주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그만큼 그런 이 조선 업종의 이 훈풍에 대한 랠리 부분은 다시 한번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여러 해양 쪽에서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 쪽에서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고 또 역시 뭐 수주나 이런 부분, 랠리 부분은 저는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삼성중공업을 수급적인 면 그리고 여러 어떤 펀더멘탈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9,540원으로 끝났는데 지금 증권사 오늘 주가가 오른 삼성중공 오른 이유도 목표 주가를 증권사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2,000원까지 제시한 상태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매수나 관점 말씀을 드리고 목표 주가도 증권사에서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 목표가는 이 목표 주가 뭐 10,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 10% 가까운 상승세를 이미 보여서 참 접근하기는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지금 살펴보시면 실적 기대감도 탄탄하고 특히나 수주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종목 내일 시장 안에서는 또 얼마나 잘 갈지 이 목표 가격까지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께도 내일 공략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가장 강한 섹터 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화장품 화장품이죠. 업종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 1분기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해서 화장품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업종 내에서 또 특히나 이제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은 기업 중 하나인 클리오를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작년 4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분기부터 분기 최대 매출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액이 한 900억대 초반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이상 또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이제 비수기임에 불구하고 최근에 뭐 올리브영을 비롯한 이러한 H&B 채널을 통해서 상당히 좀 국내 시장에서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한 이제 글로벌 매출도 지금 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색조 부분 MS 1위를 지키고 있는 이 클리오의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중국 관광객들에 많이 좀 의존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또 특히나 이제 국내 뭐 올리브영 같은 데서 이제 색조 화장품을 많이 찾는 중국 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최근에 많이 이제 통계로 좀 잡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트렌드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 다각화와 더불어서 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지역별 또 다변화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이러한 재차 이제 중장기 성장성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개막하는 가운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1분기 실적주로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클리오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가격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네. 보시면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를 하면서 주가 안정적인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실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러한 특히나 4분기 실적, 호실적과 함께 꾸준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다가 지금 약 한 3개월 정도 주가가 이제 현재 한 3만 원대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횡보세를 보이면서 좀 쉬어가는 그런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재차 1분기 어닝 시즌에 발맞춰서 주가가 재차 좀 상승세를 재차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지금 목표 주가 한 5만 원대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한 4만 원 정도 선, 약 한 30% 정도 업사이드 열어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7,500원 선.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이후에 주가가 한 27,000원대에서 3만 원대 초반을 계속해서 박스권을 지금 이어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7,5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의 공략주로 삼성중공업, 클리오 잡아주셨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AI 아나운서 현예진입니다. 원화의 실질 가치가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가 2월 말 기준으로 96.7을 기록했습니다. 실질 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인데 수치가 100을 넘으면 기준 연도 대비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로 간주합니다. BIS 통계에 포함된 OECD 가입 37개국 중에서는 한국이 일본, 튀르키예,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에 이어 5번째로 수치가 낮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한미반도체가 470억 원 규모인 자사주 34만 5,668주를 오는 26일까지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평균 77%가 넘으며 전 세계 약 320개 고객사를 보유한 글로벌 고대역 폭메모리 장비 업체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 가치 제고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SK하이닉스의 누적 2천억 원이 넘는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주가연계증권 발행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가연계 파생 결합사채를 포함한 발행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7% 감소한 8조 9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73.9% 감소한 수준입니다. 발행 형태별로는 공모 발행이 전체 발행 금액의 86.5%, 사모 발행이 13.5%를 차지했습니다. 공모 발행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고, 사모 발행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줄었습니다.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S가 전체 발행 금액의 50.1%, 국내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S가 42.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농식품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열립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어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상반기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상담회는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와 해외 바이어가 만나 계약 성사를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36개국 146개사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며 271개사 수출기업이 참여합니다. 현장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에 참석하고 전시회장을 둘러보며 참여 업체들을 격려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한테는 우리 수출 잠재력이 높은 우리 국내의 그 유망 품목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이런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올해 수출 목표로 잡은 것이 K푸드 플러스까지 합친 135억 불로 수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 기업하고 정부가 원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로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담회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AT는 올해 중동 호주 등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 등을 개최해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